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람보근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본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은 군대에서 군대 가족들을 위해 주는 관사라고 하죠. 관사를 오늘 배정받아서 지금 들어와서 입주를 했고요. 아직 짐들이 다 도착하질 않아서 집이 텅텅 비어 있는데, 집 소개 영상은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일본을 예정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도착을 했거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제가 11월 21일까지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일본을 오는 거였는데, 저는 훈련을 한 반 정도만 받고 그냥 중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나온 게 제가 뭐 편법을 썼거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나온 건 절대 아니고요. 적절한 절차와 그리고 룰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왜 군대 훈련을 저 혼자 중간에 나오게 됐는지 그거는 영상 중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군대 장교 훈련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왜 군대 훈련을 중간에 저 혼자 일찍 나오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군대 훈련 중간에 나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 제가 그중 한 명이었고요. 저도 제가 중간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유튜브 각을 뽑으려고 그렇게 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람보그니의 인생이 참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오게 됐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그 미국 공군 장교 훈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공군 장교 훈련은 Officer Training School이라 그래요. 줄여서 OTS라고 하는데, 공군과 하고 이제 우주군 에어포스랑 스페이스포스는 이거를 OTS라고 하고, 육군, 해군, 그리고 해병, 이 친구들은 Officer Candidate School이라고 해서 OC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간도 사실 공군하고 우주군 이 친구들이 제일 짧아요. 8주 반 정도, 딱 60일 받고요. 다른 브랜치들은 거의 보통 한 3달 정도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뭐 체력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렉처 같은 거, 그런 수업 같은 거를 군대에서는 브리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험 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체력 훈련, 시험 보는 거, 그리고 이제 리더십 교육 같은 거, 또 장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인성들, 이 사람의 캐릭터들, 그런 것들도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군대에서 장교가 되려면 사실 이 오피서 트레이닝 스쿨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사관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ROTC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 군대에서 장교가 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저는 사실 전문 직종이라 오피서 트레이닝 스쿨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일반 사병에서 이렇게 오피서 장교로 들어오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 친구들은 되게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런 저희 전문 직종으로 좀 쉽게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 쟤네들 조금 쉽게 들어왔다, 이렇게 조금 약간 무시하는 경향도 조금 있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도 사실 의대, 치대, 뭐 간호대, 법대 다 들어가는데 치열한 경쟁을 다 뚫고 간 거잖아요. 순서가 좀 바뀌었다 뿐이지, 저도 치대 들어갈 때 열심히 노력했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장교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정말 각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 훈련을 2달 동안 받아야 되고, 비록 뭐 저는 한 달 만에 나오긴 했지만, 주변 지인분들이랑, 그리고 또 가끔 유튜브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이 댓글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군대 훈련 얼마나 힘드냐, 이거를 제일 많이 여쭤보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사실 저는 한국 군대도 안 갔다 왔었고 미국에서도 이런 군대라는 조직 생활이 처음이니까 저한테는 많이 힘들었는데 일반 사병에서 장교로 올라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일반 사병들이 받는 훈련에 비해서는 이거는 정말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실 그 첫 일주일하고 첫 2주?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는데 힘들었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제가 훈련 가기 전에 미리 개인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체력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매일 새벽 4시 반에 사람을 깨워서 아침 운동을 합니다. 1시간씩. 근데 그 전에 워낙 체력이 저질이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면 온몸이 막 아프잖아요. 근육도 이렇게 좀 땡기고 아프고 이런데 이게 좀 며칠 좀 쉬어야지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되고 그러는데 회복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훈련해야 되고 심지어 주말에도 4시 반에 일어나서 훈련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또 나이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회복되는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하는데 몸이 잘 안 따라와 준다는 거 그게 좀 힘들었었고 또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 가니까 막 그렇게 사람한테 소리를 질러요.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막 뭐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소리 지르고 발만 조금 잘못 걸어도 소리 지르고 제가 첫날 이제 입소해서 이제 아침 7시에 집합이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훈련 시작하기 한 이틀 전서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가지고 약 먹고 그랬는데 감기 기운도 있는데다가 제가 비행기 타고 훈련소를 제가 화요일날 훈련이 시작하는 건데 비행기 타고 그 동네 호텔에 체크인한 게 화요일 새벽 1시였어요. 몸도 안 좋지 호텔에는 늦게 도착했지.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 7시까지 집합하라고 하니까 첫날인데 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1시에 호텔에 도착했는데 뭐 씻고 또 준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새벽 2시 되더라고요. 새벽 2시 돼서 또 이제 첫날이라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이래서 그냥 잠도 설잠 자다가 뒤척이다가 한 서너 시간 자고 그 훈련을 갔는데 몸은 안 좋지 잠도 못 잤지 그리고 감기 기운 있으니까 약 먹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또 그날 되게 더웠어요. 되게 더웠는데 그늘도 아니고 직사광선 이렇게 맞으면서 서 있으니까 진짜 어지럽더라고. 근데 뭐 첫날 도착하자마자 아 나 몸 안 좋다고 빠져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 이렇게 서 있어서 최대한 정신력으로 버텼던 것 같은데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장교 훈련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처럼 너무 늦게 도착하지 마시고 하루 전날 도착하는 것보다 한 좀 여유 시간을 가지고 미리 가셔서 적응하시고 잠도 좀 푹 주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체력 관리 미리 좀 해서 가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 누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게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막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고 첫날 점심 먹는데 막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고 밥은 뭐 10분 안에 먹으라 그러지 또 발 안 맞춰 걸었다고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랑 제 앞에 가던 친구랑 이렇게 가서 식판 받아서 이렇게 포크랑 수저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받기도 전에 옆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뭐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포크 막 바닥에 쏟고 뭐 냅킨도 떨어뜨리고 뭐 급하게 뭐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트레이 받아서 이제 음식 받으러 가보니까 제가 스푼만 4개를 챙겨왔더라고. 스푼, 포크, 이제 나이프 이렇게 하나하나씩 챙겨와야 되는데 스푼만 4개를 급하게 챙겨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음식도 봤는데 뒤에 이렇게 줄이 쫙 서 있고 음식 받아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는데 자꾸 막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음식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또 물은 또 2컵을 마시래.
그래서 물 2컵 받아가지고 이렇게 트레이 놓는데 물도 다 쏟고 뭐 다 뭐 이렇게 트레이에 음식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음식이 아니라 진짜 누가 뭐 거의 음식물 쓰레기 올려놓은 것 마냥 음식 막 물 쏟아져 있어서 막 음식에 물 다 이렇게 흥건하게 돼 있고 스프는 4개 있고 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저랑 옆에 바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2명이서 짝지어서 이렇게 음식을 봤는데 제 옆에 있던 친구도 막 같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도 동양인이고 나이도 저랑 좀 비슷해 보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고 친해지면서 알게 돼 보니까 나이는 저랑 같았어요. 39살이었고 근데 그 친구도 막 처음에 막 이렇게 허둥지둥 되길래 아 쟤도 나랑 비슷한 그런 앤가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사병으로 군 생활 15년 하다가 장교로 이렇게 이번에 선택받아서 온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군 생활 15년 한 친구도 그렇게 허둥지둥대고 정신없어 하는데 군대 처음 온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날 음식물 다 섞여 있었던 막 물 쏟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밥도 10분 안에 빨리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막 이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막 정신없이 막 급하게 먹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지 날씨는 덥지 막 땀은 흐르지 거기다 몸은 안 좋지 이러니까 난 지금 여기서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군대 생활에 제가 좀 더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군대 훈련소를 사실 한 달밖에 안 갔다 와서 에피소드랄 게 사실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군대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전에 있던 제 병원 정리 그리고 집 정리하고 하는 중간에 애들이랑 와이프는 한국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보냈던 상태여서 빈 집에 혼자 있고 이랬었는데 군대 훈련소에서는 이제 4명이서 같은 이 기숙사 방을 씁니다. 근데 다행히 같은 방 쓰는 친구들이 다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군대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혼자만 있다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한 방에서 여러 사람이 지내다 보면 불편한 게 생리현상 같은 거 사람은 4명인데 이제 화장실은 하나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 그런 거에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로 다 잘 모르니까 방구 같은 거 가스를 최대한 이렇게 저는 매너 지키려고 조절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도 서로가 서로를 이제 조금씩 편해지다 보니까 누가 할 것 없이 한 친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방구를 트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가스를 시도 때도 없이 뿜기 시작했는데 저도 사실 이 방구에 있어서는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어디 가서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렇게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저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뭐 워낙 뭐 먼저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빵빵 터트리니까 저도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친구들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들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이 한 3주차 4주차 돼서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한 3주차 4주차 되면은 이제 요령도 조금씩 생기고 밥도 막 이렇게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밥 먹는 곳에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적응이 되면 이제 거기다가 얼음컵 받아가지고 에스프레소 내려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한 잔씩 마시고 그랬습니다. 첫 한 1, 2주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훈련 받을 때는 막상 힘들었는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되돌이켜 보니까 그냥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군대 2달 훈련에 왜 한 달만 받고 나왔느냐. 이것도 뭐 되게 부끄러운 얘기이긴 한데 체력 테스트가 있어요. 체력 테스트가 이제 입소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체력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체력 테스트는 1.5마일 달리기, 그리고 푸시업, 셋업 이렇게 3개 보는데 달리기랑 푸시업은 뭐 엄청 잘했던 건 아니지만 첫 번째 테스트에 어느 정도는 했고, 근데 윗몸 일으키기 셋업이 진짜 잘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체력 훈련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해가지고 2주 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체력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 군대에 못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 저는 군대 들어오기 위해서 치과 병원도 정리하고 집도 내놓고 거의 많은 것들을 이제 포기하면서 군대에 들어왔는데, 애들도 이제 아빠가 군인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했었고 이런데 체력 훈련 때문에 군대를 못 들어가나 싶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했었거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군대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체력 훈련 통과 못해서 군대 못 들어오게 됐다. 너무 부끄럽잖아요. 유튜브도 지금 람보그니라고 다 해놓고 영상도 올려놨는데 그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쇼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5마일 군대 들어오기 전에 그냥 혼자서 뛰었을 때 17분 40초인가? 그렇게 뛰었는데 첫 번째 그 1.5마일 달리기 테스트 봤을 때는 제가 16분 30초 뛰었거든요. 16분 30초 뛰었고 푸시업은 제가 첫 번째 테스트 봤을 때 43개인가? 1분에? 네, 그렇게 했었고, 윗몸 일으키기는 최저 점수로 받아야 되는 게 34개였는데 제가 20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 탈락됐고, 두 번째, 그리고 2주 동안 열심히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두 번째 테스트를 봤었을 때는 1.5마일 달리기에서 원래는 첫 번째 테스트 때 16분 30초 나왔는데 두 번째 때는 14분 30초? 14분 32초인가 그랬어요. 한 2분 정도 단축시켰던 거죠. 그리고 푸시업은 첫 번째 테스트 때 43개였는데 두 번째 때는 59개. 원래 51개가 제 나이 때는 만점이에요. 그래서 그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저를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그 교관? 그분이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59개 했는데,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윗몸 일으키기가 문제였어요. 34개를 최소 해야 되는데 제가 2주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29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게 뭐 되게 요령 있게 잘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요령이 부족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머리가 커서 머리가 무거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윗몸 일으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를 못해서 또 두 번째도 패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번째도 패스 못한 친구들은 그 전에는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제 훈련소 동기들 말고 저보다 이제 2주 후에 들어온 저보다 훈련소를 2주 후에 들어온 친구들과 같이 또 시험을 봐서 이제 거기서 패스하면은 그 친구들과 같이 훈련소를 졸업하는, 그걸 리사이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한 번의 기회를 그 전에는 더 줬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두 번째 체력 테스트 실패하고 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두 번째 테스트도 통과를 못 해가지고 장교 훈련 커맨더가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체력 테스트 결과 보고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줄 건지 아니면 이제 장교 훈련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할 건지 결정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병원은 이미 팔았고 집도 내놨고 나는 이제 갈 곳은 없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새로 직장을 또 어디 가서 구해야 되나, 그런 걱정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그 체력 테스트 실패했었을 때 제 리크루터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이거 통과 못했다. 그랬더니 리크루터가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 거 보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두 번째 것도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것도 통과를 못해가지고 또 리크루터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리크루터가 보통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리사이클해서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첫 번째랑 두 번째 비교했을 때 많이 늘었으니 계속 열심히 해서 세 번째는 통과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기서 군대 나가야 되면은 어디로 갈지 지금 막막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들 그냥 열심히 하라고만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커맨더가 저보고 이제 장교 훈련 이제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이 군대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저처럼 이제 특수 직종 드랙 커미션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런 사람들은 장교 훈련 받는 게 일종의 제 커리어의 체크박스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커리어 있는 기간 동안 무조건 졸업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졸업을 안 해도 그래도 군대에서 치과의사로서 군의관으로서 계속 일은 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장교 훈련은 그만두고 이제 원래 이제 배정받았던 일본에 가서 일 좀 하다가 일본 부대에 있는 커맨더가 다시 장교 훈련 돌아가서 끝내고 와라 할 때 저는 다시 이제 알라바마로 돌아가서 훈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행이다. 어쨌든 군대에서 쫓겨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장교 훈련 나가라고 통보 받은 게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었는데 군대를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훈련만 그만두고 일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훈련만 마치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쫓겨나는 거 아니니까 마음이 되게 편했고 원래 이제 훈련 기간 중에는 저처럼 계급을 미리 달고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도 전부 다 동일한 계급 없는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메이저 계급을 달고 있는데 제가 훈련받은 기간 동안에는 여기 OT라고 써 있었어요. Officer Trainee 해가지고 OT라고 써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장교 훈련을 그만두게 되면서 제 계급은 이제 더 이상 OT가 아니라 메이저가 된 거죠. 오히려 신분이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이제 통보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표랑 이런 것들 알아보고 할 동안 기숙사에서 계속 지내고 OT 마크는 떼고 제 메이저 랭크 달고 이제 자유롭게 행동해라. 뭐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 안 들어가도 되고 아침 훈련도 이제 더 이상 뭐 같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비행기표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그때 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분이 진짜 상승된 거죠. 다른 애들은 훈련 받고 훈련병으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메이저 이 계급 달고 저보다 훈련소 먼저 들어온 어떻게 보면 저보다 선배 기수인 친구들도 제가 이거 달고 다니니까 저한테 먼저 경례하고 거기 계시는 조교분들도 제가 이거 달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있으니까 뭐 저한테 더 이상 소리 지르거나 그러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한 며칠 금요일날 통보받고 제가 화요일날 그 동네를 떠났는데 금, 토, 일, 월, 화요일 그때까지 되게 마음 편하게 잘 쉬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왔습니다. 저는 군생활 그 군대 훈련소에서 되게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눈에 띄지 않게 그냥 조용히 훈련소 생활하다가 일본 오는 게 목표였는데요. 사실 이 장교 훈련 들어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계급이 소위 아니면 중위, 대위도 많이 없었어요. 보통 소위가 한 70% 그리고 한 20%가 이제 중위 그리고 대위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그 나머지 그렇게 됐었는데 소령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 한 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제가 최대한 숨기려고 했는데 이게 뭐 같은 그룹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숨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알게 되니까 주변에 이렇게 소문도 좀 나게 됐고 제 훈련 받는 기수들 중에서는 소령으로 들어온 사람이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이미 사람들한테 소문이 좀 나고 좀 튀었는데 소령으로 들어온 친구가 체력 훈련 통과 못해서 나가게 된 것도 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2주 만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 체력 훈련을 통과를 했는데 저는 소령으로 들어온 것도 저 혼자였고 그리고 체력 훈련 통과 못해서 나간 것도 제 훈련 기수에서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뭐
제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일본으로 가는 것도 대부분 친구들이 뭐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 훈련 같이 받았던 친구들이 173명이었는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되게 제가 유명해서 사실 그 친구들만 유튜브 구독해줬으면 벌써 뭐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늘었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체력 훈련을 통과하지 못해서 훈련소를 미리 나오게 됐고, 언젠간 다시 돌아가서 훈련을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되긴 하지만 다음번에 훈련 갔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좀 알기도 하고 경험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훈련을 받고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일본이 벌써 날씨가 좀 많이 춥더라고요. 여기는 그 북해도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라 겨울에도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데, 제가 훈련 다 마치고 11월 말 12월 초에 왔었으면 겨울이고 눈도 많이 오고 이러느라 적응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일본에 미리 도착해서 적응할 수 있어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본에 잘 도착했고, 여기 일본 관사에 지금 오늘 배정받아서 잘 들어와 있고, 그동안 영상 업로드가 좀 뜸했는데 이제 일본에서의 생활 같은 것들 앞으로 자주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요. 람보그니 채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람보그니였습니다.